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1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기적 리딩이 될 텐데요. 2025년 12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다가올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피자. 두 번째, 코끼리. 세 번째, 거북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오게 될지부터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인큐베이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는 인큐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보여요. 인큐베이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새로운 생명을 이제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위에 오스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스타라는 농업 용어로 씁니다. 용어까지는 아니고 겨울이 이제 끝나고요. 봄이 되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 시기, 겨울이 끝나고 새롭게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그 시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인큐베이션마저도 봄하고 비슷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의 기적이 인큐베이션이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요. 우리 그 바보타로의 이제 구독자분들의 87%가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성별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2025년 12월에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적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인큐베이션은요,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새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 12월에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네? 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것이 이제 나타나졌을 때, 그러니까 표면화됐을 때, 2025년 12월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되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기적이 없는 한 달이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실까요?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계신 건 셀폰입니다. 그래요. 최근 아이폰 17이 나왔죠. 물론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어요. 근데 업데이트 해가지고 잘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전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종을 변경하고 싶다. 맞다. 삼성에서 그거 뭐지? 이렇게 3번 접히는 거, 2번 접히는 거, 그 핸드폰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셀폰인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말솜씨가 좋아지고 싶답니다. 어떤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든지 회사에서도 보면은 프리젠테이션 이런 거 할 때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솜씨를 좀 반짝반짝하게 빛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런데 뭔가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와. 되게 용기가 없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폰은 말을 잘하고 싶거나 말을 잘 전달하고 싶거나 대중 앞에 설 때 떨지 않고 싶거나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좀 설득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도 보여지긴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요, 코감기가
들려서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맹맹하죠. 지금 계속 리딩을 하는데 콧물이 나고 있어요. 잠시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한 장씩 올리면서 지금 현재 상태 보고 기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게 셀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일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판매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강의를 다니신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덤, 비전 카드가 나오네요. 아하, 그렇습니다. 왜 이러지? 여러분들 요즘에요, 카드를 열면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진취적이에요. 미래를 보고 싶다.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길을 명확한 눈으로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여성분의 머리 중앙에 이마에 눈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세 번째 눈이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감하는 눈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까? 그럴 때 이제 느껴지는 여러분의 직감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에서의 여러분의 방향 같은 것들을 상당히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많이. 자, 여러분들의 에너지 더 열면서 카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카드들이 확 휙휙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일단 메모리스가 떨어졌어요. 추억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추억. 이게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 더 열면은 디바인 매스큘런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요 두 장은요, 여러분, 느낌적으로는 사랑의 카드인 것 같은데 이 셀폰마저도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드네요. 요렇게 나오니까. 자, 타로를 열어보겠습니다. 폴춘 쿠키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자, 계속 가볼게요. 템퍼런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참고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시기는 사수자리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수자리 카드가 나왔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수자리 카드입니다, 얘가. 자, 나이트 펜타클이 있어요. 그렇군요. 나이트 펜타클. 맛있는 타코가 보여요. 나인 펜타클도 있습니다. 나이트와 나인이 같이 나와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5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5개 동전이 있다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카드를 열 때요, 여러분들이 뭐 미래를 바라보고 진취적이고 무엇인가를 설계하고 말을 잘하고 싶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 나오고 있는 카드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싱글이신 것 같은데, 다만 마음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리딩은 사랑의 리딩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은 사랑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외부적으로요, 뭐 회사나 뭐 일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게 가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벽한 삶인데 여러분의 마음 안은 상당히 공허하다. 근데 그 공허함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많이 그리워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정말로 강렬하게 사랑했던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지금 바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비너스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비너스가 이제 여러분 별자리로 들어오면은 막 여러분을 건드려서 사랑을 해, 빨리 저 사람을 꼬셔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메모리스가 나온 걸 보면은 이유도 없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생각이 나거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이요, 최근에요,
아주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회사든 뭐든, 혹은 뭐 지난달에 복권이 됐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로또 1등이 됐는데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뭐 여기저기 투자할 수 있잖아요. 뭐 땅을 보러 다닌다든지 집을 보러 다닌다든지 그런 걸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을 꺼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뭐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겁니다. 저는 타로 카드에서 제일 첫 번째 카드를 중요하게 보는데, 이 포춘 쿠키는 말 그대로 행운의 쿠키잖아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행운이라고 하면은 잡아야겠죠. 근데 여러분이 잡을지 잡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미래들을 생각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템퍼런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가 사수자리 시기입니다. 사수자리라 하면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이 사수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수자리 카드가 나왔다, 템퍼런스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에너지라고 볼 때는요, 완급 조절이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무엇인가 넘치지 않게, 지금 이 그림에서도 이 커피를 컵에 넘치지 않게 붓고 있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지난달에 로또도 1등 됐고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마음 안은 공허한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그리운 사람이. 그래서 밤에 11시 52분부터 딱 3분 동안만 우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리고 56분이 되면, 아니죠, 55분이니까 55분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이끌고 나가야 되고, 나의 앞에는 미래가 있고, 진취적인 미래가 펼쳐져 있고, 사람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고, 아무튼 난 되게 잘 나가고. 그런데 마음은 공허하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울어줘야 돼. 그래서 밤에 11시 52분에만 울자. 그러는 에너지입니다. 자, 나이트 펜타클이에요. 나이트 펜타클은 일단 여러분들이요, 무엇인가를 상당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진행을 하고 있다도 의미를 해요. 자, 일단 냅둘게요. 얘는 콜트이기 때문에 얘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이 친구는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인 어떤 분입니다. 자,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카드 아주 중요한데요. 자, 9개의 펜타클이죠. 9개의 펜타클은요, 나는 오늘 월급을 받았어. 그래서 백화점에 1층에 가서 명품 하나 살 거야. 뭐가 문제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겠다는데? 카드예요. 누구와 봐도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싱글 라이프를 의미하는 카드가 9개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구질구질하지 않고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뭐 슈퍼카 뭐 람보르기니 사고 두 번째 날에 페라리 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쓰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고, 그래 오늘만을 기다렸어. 왜냐, 나 월급날에 2박 3일 도쿄에 라면 먹으러 가거든. 뭐가 문제지? 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런 삶이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데 언더라인은 5개의 동전이에요. 자, 5개의 동전은 나는 빈털터리다 카드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도쿄에 라면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됐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돈을 떠나서요, 나는요 가진 게 없어요 카드예요. 나는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나는요 추워요. 겨울이라 추운 것도 있겠지만 마음 안이 추워요. 나는 되게 잘 나가요. 싱글 라이프, 멋진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추워요. 공허해요.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지금 여러분은 공허한 겁니다. 자, 왜 공허하냐? 어떤 누군가가 그리운가 봐요. 메모리스는 일단 그림만 봐도 애틋한 사랑이죠. 뭔가 씁쓸했어요. 하지만 그 추억이 여러분을 계속 잡아두나 봐요. 어디인가, 어떤 위치에. 디바인 메스킬런, 남성적인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남성분이 계시다면 이게 약간 헬스클럽 다녀서 근육질 남자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솔직히 디바인 매스큘런을 근육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래요. 정말 멋진 차은우 씨처럼 멋진 사람이 있는데 드라마의 주인공 남자가 뭔가 이렇게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궁지에 몰린 여자 주인공을.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디바인 매스큘런입니다. 아무튼 남성적인 사랑이란 것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남자의 에너지냐? 그렇진 않아요. 남녀 관계를 할 때 여성분 쪽에서 더 적극적이고 남성분은 다소 좀 소극적인 게 있죠. 그럴 경우에는 여성분 쪽에서 디바인 매스큘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이 디바인 매스큘런의 반대말이 디바인 페미닌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양이에요. 양. 그쵸. 음과 양 할 때 양의 에너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양을 원하는데 기억이 있어요. 즉 여러분이 바라는 건요, 어떤 누군가와의 사랑입니다. 양을 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근육질적인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끌어안고 끌어안을 때 확 끌어안아서 가슴뼈가 으스러지는 아무튼 그런 디바인 매스큘런적인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기회가 와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주말이 되면은 도쿄 가서 라면 먹고 있고, 그런데 남들은 다 부러워해요. 저 언니 너무 멋져. 좀 저렇게 완벽한 삶이야. 난 저 언니처럼 살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공허해요. 그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충분히 가능한 에너지고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기회가 지금 와 있는 상태라고 볼 때는 이 기회를 여러분이요,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주 느린 속도로 하나씩 접근해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게 잘 사는 겁니다. 내면으로는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마음이 춥습니다. 이 셀폰도요, 여러분이 말솜씨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 어떤 카드들이 나올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큐베이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카드가 알려줄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자, 보겠습니다. 한 장을 열게요. Surrender to Divin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야, 풀문 카드가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도요, 이 인큐베이션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nual 카드고요. 자, 참고적으로 이게 12월의 리딩이잖아요. 12월 4일 날에 쌍둥이 자리에 풀문이 뜹니다. 우주의 시나리오를 복종해라. 디바인에 따라가라. 일단 인큐베이션이 있으니까 무엇인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든 게이트가 있어요. 그렇군요. 갈든 게이트. 정원의 문. 그런데 파이어 엘리먼트가 있어요. 그렇군요. 파이어 엘리먼트가 있는데 패밀리 홈이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타이거 아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적 카드를 꺼내 놓읍시다, 여러분. 여기 인큐베이션이 있었잖아요. 인큐베이션 말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커져 나가겠죠, 무엇인가가. 그런데 지금 여기 Surrender to Divine 마저도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냥 그 시나리오를 복종하면 돼.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은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은요, 잘 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다소 따분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하지만 난 도쿄에 주말마다 라면 먹으러 다니고 주변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그렇게 산다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당당한 모습. 그런 것들이 잘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이 갈든 게이트가요, 얘랑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에게 행운과 관련된 카드가 나왔고 가든 게이트가 나왔다면 여러분에게 12월이 아니죠. 11월쯤이나 아니면 뭐 조금 더 해서 10월쯤이나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기회는 이 풀춘 쿠키가요, 결론적으로는 중앙을 부러뜨려서 안에 있는 쪽지를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운일지 아닐지 뭔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 과자를 깨는 것부터가 선택인 거죠. 그런데 이 갈든 게이트도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카드가 갖고 있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길이 하나 열려 있는 건 맞아요. 자, 그 길을 여러분이 따라가라고 합니다. 액션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여라라고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만약에 기회가 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그 기회를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그 기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미도 돼요. 파이어의 엘리먼트는 말 그대로 액션이죠. take action이라고 돼 있어요. 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있게 되냐면 성스러운 집, 패밀리 홈이 된답니다. 자, 패밀리 홈은요, 집을 의미를 해요. 말 그대로 그냥 집이에요. 그냥 뭐 부동산, 집,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아주 편하게 있을 곳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엄청난 대기업에 엄청난 연봉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작은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어떤 일이었던 거예요. 뭐 피자 뭐 이런 장난감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뭐든 간에.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피자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느끼는 편안함, 안정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을 말하는 게 패밀리 홈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이 뭐 회사를 뭐 축소해서 어디론가 옮긴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을 때 몸이 느끼는, 그리고 내 영혼이 느끼는 가장 안정적인 그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드리자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이 액션하죠. 따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느낄 곳은 아,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대요.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밸런스를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기회가 와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지금 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리고 지금 당장은 결과론적으로 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걸 그냥 따라가라.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12월에 액션을 하게 되는 것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와 있는 것이고 그 액션을 함과 동시에 이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느낄 수 있는 온전함,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언더라인에 타이거 아이가 나왔다는 게 좀 중요한데요. 타이거 아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명확한 거예요. 아, 이 위치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어디론가 치우쳐지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정중앙을 지키면서 명확해지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느껴지는 이 타이거 아이는 뭔 것 같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다라고 해서 꺼낸 카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뭘 하더라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건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기적은 뭐냐면 어떤 기회가 있고요. 그 기회를 따라가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내가 완벽하게 온전히 내가 있어야 될 곳.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한 거예요. 말 그대로 타이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삶. 저 언니 따라서 나도 토요일 날에 도쿄 가서 맥으로 가가지고 맛있는 라면 먹고 싶어 하는 삶이 여러분은 그냥 별로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의 공허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전하게 내가 있을 곳에 있는 그 느낌을 갖게 된다면 이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도쿄로 가서 라면을 먹든 뭐 하와이로 가서 뭐 파인애플을 먹든 뭐라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든 것을 준 것은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제의한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는요. 그 사람은 요 사람입니다. 지금. 자, 사수자리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인데요. 사수자리인 사람이 파이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면밀히 여러분에게 그 어떤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진지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한번 여러분이랑 뭐 잠이나 한번 자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보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주 진지하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과 여러분이 가족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여러분의 불안한 삶을 바꾸게 되는 무엇인가가 지금 와 있는데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화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정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라클 올리면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인큐베이션은요, 일단 오스타라라는 것은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봄이 되면서 농사라는 게 이제 여름으로 갈 때까지 상당히 바빠지는 거잖아요. 특히나 봄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것 쪽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소 좀 바빠질 수 있지만 상당히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챌린지스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도전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타로에서 챌린지스라는 것은 장애물을 좀 크게 의미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넘어가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 1.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을 힐링을 하는 것을 먼저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메모리스하고 디바인 메스킬런이 나온 걸 보면은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여러분을 중심을 놓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부터 먼저 해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이제 카드를 하나 더 열어볼게요. 핸드맨이 있군요. 자, 핸드맨 말 그대로 매달린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에너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여러분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잘 나가고 하는 그런 걸지도 몰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묶여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핸드맨이요, 우리는 이제 위쪽이 하늘이고 밑에가 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이게 거꾸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뒤바뀌게 된다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한쪽으로만 보는 것 말고 다양한 면을 보는 것, 그것을 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매달린 것에서 내려오라는 말인 거죠. 참고적으로 이 매달린 남자는 별자리로는 물고기 자리입니다. 자, 템플 패스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요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심, 그렇죠? 이거죠, 이거. 밸런스, 타이거 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에너지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딘가에 막 내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뭐 휩쓸리고 이런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이 없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리고 가만히 있어요. 집에 누워 있기도 해요. 그런데요, 누워 있는 것마저도요 편안하지 않아요. 아니죠.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템플 패스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정자 안으로 들어가서 서 있으면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방해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센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딩이 뒤로 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평안함을 찾는 게 좀 우선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나와서
일단 그것부터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계속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일단 포기하지 말라는 말로 보이죠. 이분도 상당히 어려운 등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음산을. 챌린지도 나왔고 한 걸 보면은 걸어가야 되는 여러분의 어떤 일과 관련된 어떤 길이 상당히 힘들 수 있으나 포기하지 말고 가라. 인큐베이션이 있었잖아요. 어떤 결과물은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숫자 10입니다. 자, 이상하게요, 여러분. 12번 카드가 계속 보여요. 지금 이 매달린 남자 12번 카드죠. 지금 이 템플 패스 12번 카드예요. 여기도 12가 있고요. 12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12월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12일 뒤 혹은 12주 뒤인데, 일단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아주 잘 가고 있다예요. 그래서 이 카드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 라는 말, 힘들지만 나아가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말. 그렇습니다. 일단 12월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한 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도 말 그대로 이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의 센터를 좀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게 내가 어떤 곳에 휩쓸리지 않는 나의 중심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좀 안정적인 무엇인가로 가고 싶다라는 건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패밀리 홈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게 있을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이 있다면 곧 끝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랑 카드 열겠습니다. 우리 또 사랑 중요하니까 그죠? 확인을 또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오, 메리지 카드가 나와요. 자, 일단 뜬금없이 여러분이 12월에 결혼을 하진 않겠죠. 여러분이 만나게 될 어떤 분이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랑으로 볼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결혼과 관련된 사람일 수 있다.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사랑의 카드로 꺼냈는데 메리지가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긴 하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누군가가 있다라고 볼 때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사수자리일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이 동전 사인인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분은 동전 사인이기 때문에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1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12월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들 중에서 아직 못하신 것 있으시면은 남은 30일 동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적,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볼 텐데,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확인을 하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열겠습니다. 매니시먼트 카드가 나오네요. 그래요. 자,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기적은 헥스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는 게 기적인데 이 카드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헥스는요, 불운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저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쪽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밑에 베니시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한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추방하는 것 있잖아요. 이전에 어떤 그 부락이나 집단에서 이렇게 모여 살았을 때 너는 우리 부락에서 나가 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요, 상당히 좀 평판이 좋지 못하고 다소 사악한 사람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 느낌이 가장 많이 들고, 만약에요,
여러분이요, 어떤 집단에서 나가게 된다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볼 때는 지금 그 집단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일단 이 베니시먼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과 이렇게 갈라선다는 쪽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결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결별은 기적의 형태로 볼 땐 여러분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낼 순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정리해주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자, 일단 저게 뭔지를 계속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지를 좀 볼게요. 여러분이 현재 바라는 것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쇼핑이랍니다.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지금 쇼핑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요즘에요, 쇼핑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쇼핑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뭐 백화점 같은 거 여전히 가기는 가죠. 그런데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 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쇼핑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뭐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도 있고 그 쇼핑이라는 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면은 뭔가 무형의 무엇인가를 고르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게 싫어서 실제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운동도 되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쇼핑을 하면은 그 쇼핑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고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챙겨야 된다라는 느낌의 에너지가 나온 걸 볼 땐 지금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드네요. 자, 계속 따라가 봅시다. 그런데 일단은 기적의 형태가 헥스였으니까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이제 멀어지는 거겠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트라 카드가 나옵니다. 만트라. 이렇게 명상 같은 걸 할 때요, 한 문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실을 꺼낸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게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말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게 만트라예요. 명언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한 문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만트라랍니다. 저는 지금 이게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라고 꺼낸 거거든요. 자, 만트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힘든 삶이든 뭐 어떤 누군가의 공격이든 뭐든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방의 중앙에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만트라를 하는 거죠. 옆에 헥스가 나와 있어서 심리적으로 나의 중심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물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명상을 하고 나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만트라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헥스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트라는 여러분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만트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depth 카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이요, 뭔가 상당히 심오해요, 지금. depth 카드가 있고, 자, chemistry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죠?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에게 한눈에 반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여러분이 지금 삶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한 장씩 가봅시다. 엠페러가 나와요. 엠페러. 그렇군요. 그래요. 좀 권위적인 엠페러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엠페러가 있고, 나이트 컵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나이트 컵스. 그래요.
자, 계속 가봅시다. 나이트 컵스가 있는데 옆에 나이트 펜타클도 있어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그래요. 자, 계속 가봅시다. 6개의 스워드가 있어요. 있군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4개의 펜타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카드들의 조각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저의 의무예요. 자, 그런데 일단 헥스가 나왔잖아요. 뭔가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보려면 볼 수도 있는 카드기는 해요. 일단 엠페러가 가장 처음에 나왔어요. 저는 타로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일단 엠페러는 별자리로는 양자리입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 안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황제 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심지어 킹들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킹들을 다스리는 황제인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 황제 카드는요, 회사로 볼 때는 뭐 사장님, 회장님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집으로 볼 때는 가장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권위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이게 만약에 아버지라고 볼 때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결혼을 한 분이라고 볼 때 이게 이제 남편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나이트 둘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컵이고 하나는 펜타클이에요. 이 두 사람은 아들이다. 그렇게 볼 때는 아버지 하나에 아들 둘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그냥 가능합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요. 자, 그런데 4번째 카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카드인데요. 이게 기적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건데, 이동한답니다. 즉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사라진다 카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추방된다. 추방된다라는 것도 A에서 B로 이동되는 거죠. A라는 부락에서 B로 가는 겁니다. B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12월은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흐르고 있는 걸 볼 땐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무엇인가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느껴지는 것 1, 그리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요,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정말 개지랄 같은가 봐요. 너무 꼰대고 그리고 너무 권위적이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관심이 가는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코끼리 조련사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관두고 태국에 가서 코끼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코끼리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2월에는 태국의 코끼리 학교를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학을 가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카리큘럼도 있고 뭐 입학금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러 간다. 뭐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회사에서 몸담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코끼리에 관심이 가지게 된 것은 회장님과 사장님이 너무 지랄 같아서인데, 그렇다고 하여 이 회사가 싫은 건 아닌 거죠. 그리고 회사는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도착하면은 일단 온라인으로 쿠팡으로 2개 지르고 나서 내가 왜 쇼핑을 했을까라고 고민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이제 방 중앙에 앉아서 만트라를 하는 거죠. 나를 다스리자, 나를 다스려야 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요, 어떤 누군가를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느낌적으로는 결혼을 하신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가능성은 커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이라면 남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사귄 분이라면은 그분이 상당히 오래 사귀었는데 그분이 여러분을요 상당히 컨트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꽉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상당히 싱싱하고 젊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 중앙에 앉아서 흔들리면 안 된다. 나의 오래된 사람은 나를 구속하고 가끔 나에게 폭력도 행사하며 나에게 안 좋게 하지만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만트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많이 끌립니다.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마음을 흔들었다면 흔들었다는 그 일이 왜 벌어진 걸까? 왜 흔들린 걸까? 왜 흔들려야 했을까? 왜 나는 이런 멋진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척척 해결해 주는 것.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구속해. 그리고 나를 상당히 답답하게 해. 그런데 나의 마음을 끄는 무엇인가가 있어. 저 사람이 나타났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뭔가를 하고 싶지만 나는 움직이진 않아.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야. 나는 나를 위해서 쇼핑을 해야겠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사람이 마음이 끌리더라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 이 황제 엠페러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사람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단속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코끼리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코끼리 뭐지? 저 치앙마이 장년에 갔을 때 거기 갔거든요. 코끼리 보호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소에 가면 코끼리가 하루에 300kg 정도를 먹어야 되니까 그 식량을 다 어떻게 해요? 바나나들을. 그러니까 입장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뭐 등에 태우고 뭐 이래가지고 코끼리가 뭐 디스크가 걸리고 이래서 이제는 그런 코끼리 태우고 관광하는 그런 거 안 하고 코끼리를 옆에서 이제 목욕시키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보호소 같은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엠페러를 떠나서 치앙마이에 가서 코끼리를 씻긴다. 그걸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치앙마이로 간다. 도 가능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코끼리를 하고 싶어서인데 만약에 엠페러가 가지마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엠페러가 너무 좋았다 라고 볼 때는 코끼리를 좀 보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이 엠페러가 헥스기 때문에 여러분은 코끼리를 선택한다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런데 솔직히 이 엠페러는 여러분이 내려놓긴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자, 에너지를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똑같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다 다른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뭔가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자, 근데 흔들린 것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소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 악영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만 같습니다.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누군가가 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들거든요. 지금 여기 6개 칼이 나온 걸 보면 전 여러분일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 어떻게 될지요. 오, 뉴문 이클립스입니다. 헐, 그래요. 아주 엄청난 파워풀한 변화를 기대하라 라고 합니다. 이클립스는 아직 멀었습니다. 2월쯤이 돼야 돼요. 올해 일식과 월식들은 다 끝났어요. 자, 한 장씩 가봅시다. 아미세스트 카드가 나오고요. 용기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 용기. 그렇군요. 용기. 야, 블러드 온 더 문까지 나와요. 대박이네. 그렇습니다. 아주 대박이에요, 여러분. 자, 한 장 더 가봅시다. 블랙 키튼 카드가 나와요. 자,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캔들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그래요. 자, 이렇게 기적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얘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얘가 기적의 형태였으니까요. 자, 일단 추방이잖아요. 어디론가 나가게 된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나쁜 사람이 하나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솔직히 이 카드가 딱 나왔을 때.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뭔지는 몰라도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만 다만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답답한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것이 답답하다면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을 떠난다든지 혹은 이 회사를 떠난다든지 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내가 이걸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떠나서 잘할 수 있을까? 이 회사를 떠나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헥스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의미였냐? 여러분이 그곳을 탈출한다라는 느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12월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멈추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면 사랑을 멈추는 것이고 일이면 일을 멈추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가장 첫 번째 나온 카드, 자수정 카드,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건 용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었거든요. 회사가 됐다면 사장님이 너무 지랄 같고 너무 맨날 아재 개그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월급을 더럽게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고 견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용기를 내겠답니다. 자, 그런데 용기를 왜 내게 됐냐면 그 치앙마이에 코끼리 보호소 가서 이 목욕을 시켜주기 위해서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끼리 보호소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다 봅니다. 그 결론적으로는요, 이게 여러분의 기적이겠죠. 즉, 여러분을 운명으로 이끄는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이게 일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났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상한 건가요? 예를 들어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너무 나를 구속하고 너무 나를 관리 감독하려고 하고 너무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을 떠날 수는 없는 나의 잘못은 있으나 내가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고 그 사람이 계속 눈에 보여지는 게 잘못일까요? 그것은 이제 잘못이라고 우리가 배워온 거죠. 어떤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쓰레기가 된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케미스트리가 나온 거예요. 그 관리 감독하는 아주 지독한 그 사람과 케미스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꺼낸 걸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지금 사람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랑은 시작된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닫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이 편의점을 한다라고 합시다. 매일 저녁 8시에 어떤 사람이 와요. 와서 콜라를 사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8시에만 오니까 여러분이 계속 그 8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물론 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왜 기다려야 되냐는 거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보다 보니까 마음이 간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걸 뭐 칭찬한다 뭐 이런 말을 떠나서 이런 말을 왜 계속 하고 있어. 아무튼 중요한 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엠페러가 너무 다정다감했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자기 이랬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안 갔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흔히 말해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카드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코끼리 보호소 이제 다큐멘터리 본 거죠. 그래, 코끼리를 씻겨줄 수 있대. 이렇게 물 호수에 틀어가지고 코끼리가 기뻐하겠지? 그것도 운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그 운명을 택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심지어 그 운명을 택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한대요. 즉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안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힘든 상황으로. 캔들, 휴식, 리차지, 충전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시 충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배터리가 지금 2%밖에 안 남은 거예요. 충전시켜야죠. 큰 변화가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형태는 내가 사라진다예요. 내가 사라진다. 내가 이동하겠다예요. 여러분이 이 엠페러를 떠나서 그래 나 바람났어. 눈에 들어오는 사람 있어.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았잖아. 라고 해서 떠나든 뭘 하든 혹은 이 엠페러를 떠나서 그냥 혼자 있든 혹은 혼자 치앙마이 가서 코끼리 보소에 가보든 뭘 하든 여러분은 떠나는 됩니다. 그게 기적인가 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출한다. 눈만 뜨면 엠페러가 나를 구속했지만 그 대가로 쇼핑을 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코끼리를 씻겨주러 갈 거야. 라는 의미라는 거죠. 일단 여행이 나옵니다. 이동은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론가 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곧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이 여행이. 충분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리딩에서 좀 많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누리는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네. 하트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심이 있네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 아픈 일을 겪으셨나 봐요. 솔직히 이 카드 딱 나올 때 저는 어떤 느낌 들었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주고 나도 나를 희생하면서 여기 있었는데 너가 나한테 이랬단 말이야 라는 거 같아요. 이 엠페러가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저는 솔직히 이 엠페러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카드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드네요. 헐밋입니다. 얘도 9번, 얘도 9번인데요. 일단 여러분은요, 당분간 혼자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동은 하는 건데 치앙마이를 가서 코끼리 보호소로 가든 뭘 하든 여러분이 거기서 누군가를 사귀기 위해서 떠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좀 혼자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리딩 안에 처녀 자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처녀 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친구가 처녀 자리 카드입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봅시다. 너는 충분했다. 너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 정도밖에 못해 라는 것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만으로도 충분하다. 혼자서도 충분하다. 뭐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여러분이 12월에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될 것을 할 텐데 12월에 이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치앙마이를 간다고 하더라도 몇 달 뒤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계획을 잡는 것은 12월일 것 같아요. 숫자 10이 나옵니다. 일단 뭐 10일 뒤 혹은 10주 뒤인데 혹은 이게 12월 리딩이기 때문에 뭐 12월 10일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 10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랑 카드 하나 열고 마무리할게요.
아하, 그렇군요. 자, 리킨들이 나옵니다. 하하. 제저마 카드입니다. 제저마. 오래된 불꽃이 돌아온다입니다. 자, 제가 했던 리딩에 의하면 우리 엠페러 꺼냅시다. 엠페러. 근데 오늘 너무 엠페러가 너무 두들겨 맞았어, 나한테. 엠페러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랑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사람 같기는 해요. 내가 노력해서 뭐든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는 게 사랑은 아니죠. 거기서 이분이 뭔가 컨트롤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기는 한데, 이 사람과의 무엇인가 사랑이 다시 재점화된다. 충분히 가능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잖아요. 백버케이션, 그리고 이동까지도 나왔다면 치앙마이 가서 코끼리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호소를 갔더니 코끼리가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씻겨주는 것도 너무 냄새나고, 그리고 그 면적이 너무 넓은 거예요, 코끼리가. 그래서 나랑은 맞지 않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엠페러가 여러분이랑 같이 재점화가 된다. 여러분이 없는 자리가 너무 힘들었다라던가, 그래서 두 분이 다시 잘 된다. 충분히 가능하죠. 혹은 여러분이 이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9번 은둔자 나왔으니까 혼자 되는 건데, 그러다 여러분의 과거의 사람이 연락이 온다.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제가 꺼낸 요 카드는 12월 안에 어떤 사랑이 있을까를 꺼낸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일단은 오래된 어떤 누군가로부터의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게, 오래된 어떤 누군가로부터의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이 불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꽃. 그래, 이런 애가 나를 좋아하기도 했었지.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코끼리 잘 보고 오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12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12월입니다. 남은 30일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올 연말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내시고 2026년 즐겁게 맞이해보도록 해보아요. 일단 이 기적은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의 기적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한 장 오픈 할게요. 에토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는 위칸 레데 에토스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위칸 레데라는 건 뭐냐면 위칸교라는 게 있습니다. 1950년도쯤에 만들어진 교인데요. 이 종이 같은 것 안에 여러 가지가 써 있잖아요. 이 에토스는 말 그대로 어떤 이념, 규칙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 보통 10계명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원칙 같은 것들을 적어 놓은 건데, 위칸 레데의, 그러니까 위칸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너가 하고 싶은 삶을 살고 네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고 그러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게 기적의 형태란 말이에요.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고 그 규칙이 명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하는 것이 문서화될 수도 있고요. 어떤 법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위칸교의 가장 중요한 교칙은 아니다. 아무튼 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교리죠, 교리. 그것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의미라고 볼 때는 여러분의 기적은 여러분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은 사회적인 규율이나 뭐가 됐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것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확 바꿔놓을 것이다. 기적적으로. 그것도 의미를 하겠죠. 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적의 형태는 어떤 성전 같은 거죠, 이게. 그런 의미로 온다고 하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계속 따라가 봅시다.
자,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뭔지를 봅시다. 바라는 거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봅시다. 오션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원하나 봐요. 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흐름에 따라 가고,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빛이 나라 라는 의미거든요. 오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은 감정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요동이에요. 오션에는 파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느끼고 그 느낀 것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고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눈길 주지 않아요. 그래도 뭔가 까일 것 같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해서 뭐 미리 말도 못 걸겠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흐름에 따라 가라는 말이에요. 까이면 어때? 한번 가보는 거지 뭐. 가능하고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 이 사람하고 사랑할 수도 있잖아. 뭐 또 안 되면 어때? 한번 가보는 거지 뭐. 그것 역시도 감정의 흐름이죠. 뭐가 됐든 감정의 흐름에 따라 가라는 것이고, 그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이 빛이 나는 거라면 이 위칸 레데의 관점으로 볼 때도 무엇인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리딩이 심오해지고 있어.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의 현재 상태들을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션이 나왔다. 그리고 오션이요,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넓잖아요. 우리 지구를 거의 다 덮고 있는 게 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넓게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자, 릴리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여성분의 손 위에 새가 한 마리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놔주는 거죠. 산으로 돌아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장의 카드로 여러분도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무엇인가로 계속 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뭐 어떤 한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를 뭐 거의 한 20년 다닌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부모님이 나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남부끄럽지 않은 대학 갔고, 대학 나와서 그래 다 뭐 이런 회사 들어가라라고 해서 그것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나는 있잖아, 거북이 조련사거든. 뭐만 하면 다 조련사래. 거북이를 스노클링을 하는, 거북이와 스노클링하는 그런 리조트를 만들고 싶어. 필리핀에 있잖아요. 뭐 약간 그런 것들. 뭐가 됐든 그런 걸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여기 오션도 있네. 바다로 가란 말인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혼란이 있어요. 컨퓨전이 있어요. 그렇군요. 혼란, 엑스터시가 있습니다. 뭔가 익사이팅하고 뭔가 짜릿함을 느끼고 이러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여기 엑스타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요, 뭔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위치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들이 그것을 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칸 레데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참지 마. 이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라는 느낌으로 카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개의 동전이 있어요. 7개의 동전. 7개의 동전이 왜 나왔을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3개의 동전이 나와요. 7개의 동전, 3개의 동전. 그렇군요. 왜? 자, 그런데 6개의 스워드가 있어요. 6개의 스워드가 나옵니다. 자, 4번째 카드. 퀸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퀸 컵이 왜 나왔을까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나이트 원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언더라인부터 먼저 짚어드릴게요. 자, 나이트 원즈는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방문을 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왼쪽으로 틀어진다든지, 오른쪽으로 틀어진다든지, 커브를 트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내비가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 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방향이 틀어진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이 상당히 곧발랐다는 겁니다. 그래 쭉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방향 전환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도 있고 거기서 짜릿함도 있고 한 것 같기는 해요. 자, 첫 번째 카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카드인데 7개의 동전이 나왔어요. 자, 7개의 동전은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아주 천천히, 아주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3개의 동전이 나왔어요. 7 더하기 3은 10이에요. 10이란 것은 완성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좀 중요한가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는 뭘 하고 이때는 뭘 하는데 이때 이 나이 때 내가 이것을 딱 해야 돼 라는 것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같이 일하던 곳에서 어떤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이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 누님이 이제 싱글이시고 미혼이셨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싶은 게 있대요. 그 뭐냐고 물어봤더니 배를 갖고 싶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다 낚시를 좋아하니까 나의 배가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해 어디지? 태안인가? 아무튼 거기에 배를 한 적 사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몇 살에 사겠다 이런 거. 그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동전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파도나 이런 것들이 싫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변화의 물결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3개의 동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파트너와 동업자와 어떤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를 2026년까지 뭔가를 하자라고 한 건데 그 파트너가 떠나버린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든지 다른 곳으로 갔다든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누군가로의 이동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요,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인데 아직 뭔가 목표는 달성을 못한 상태인데 거기서 여러분이 이 목표를 완성시키지 말고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볼까도 가능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 2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퀸 컵이 있고 나이트 원즈가 있어요. 퀸은 여왕이고 나이트는 기사죠. 그래서 보통은 요 2가지를 어머니와 아들로 보기도 합니다. 혹은 연상 연하 커플도 가능해요. 아니면 그냥 따로 국밥으로 볼 때는 그냥 에너지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퀸 컵스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멀리 바다가 있고 약간 브런치 카페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이거 뭐지? 이름 까먹었다. 빵 안에 그 스프 있는 거. 아무튼 이런 걸 먹으면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거죠. 큰 거 아니에요. 상당히 작은 건데 그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 사랑스러운 여성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언더라잉은 일단 나이트 원즈가 나와 있어요. 방향의 전환이 있는 거죠. 카드 리딩은 했고 제가 느껴지는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요,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말해 뭐 일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요. 정말 성실한 자세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여러분에게 짜릿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익사이팅한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게 저는 얘랑도 관련 있는 것 같고,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개의 스워드라는 것은 이동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딘가 갔을 수도 있고, 어딘가 방문을 했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간 걸 수도 있고, 혹은 어디론가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짜릿함을 맛봤는데 지금 거기서 여러분이 혼동이 생긴 겁니다. 나는 원래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 요동치는 게 생겼어요. 사랑이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이건 사랑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그래요. 이 놔줘야 된다는 것도 뭔 것 같냐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새라는 것 자체가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오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닷물 뜨면 요만큼 한 모금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모금의 물이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는 거잖아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넓게 가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 위칸 레데로 볼 땐, 그리고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땐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어떤 것이 나올지요. 이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신월 카드입니다. A new start is coming 이고요. 참고적으로 12월의 신월은 사수자리의 신월이 남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신월인데요. 2025년 12월 20날에 뜨게 될 겁니다. 12월 20날. 카드를 열어봅시다. 한 장씩 가볼게요. Witch is Hanging Rope 카드가 있고요. 마녀의 밧줄, 그리고 Practical Magic 카드가 있어요. 마법의 에너지. 이야, 미스테리아 카드가 나오네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클라이밍 로즈부시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밑에요, 유문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기적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적이라기보다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기적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라서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기적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왜 말을 이상하게 하냐면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클라이밍 로즈부시 때문입니다. 장미 넝쿨을 올라타다입니다. 그러니까 장미 넝쿨이라는 것 자체가, 장미가 가시가 있잖아요. 그 나무를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무엇인가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넘어가긴 하겠지만 내가 상처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쉽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상당히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봤어요. 뭔가 짜릿한 무엇인가를 봤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방향을 틀게 만들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적으로 나왔다면 이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에게 기적이 맞으나 클라이밍 로즈부시, 장미 넝쿨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무조건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멋진 것들이 펼쳐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 일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새로운 길을 갈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적인 거죠. 이게 지금 기적의 리딩이니까. 근데 기적이란 건 이제 보통은 안 좋은 게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은 주변 사람들의 말일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거북이 알을 놓는 그걸 이제 관찰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필리핀에서 그렇게 살겠다. 그런 걸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리겠죠. 너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필리핀이냐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아주 심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도 여러분은 넘어가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유문이 나왔고 심지어 지금 이 언더라인 밑에 또 유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행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시게 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아주 극도로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너무 행복하기만 하고 일이 너무 어렵다면 그리고 이 일이 계속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면 그것 역시도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카드가 나왔어요. 프랙티컬 매직이랑 마녀의 로프가 나와 있는데요. 마녀의 로프는요.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무기예요. 즉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지금 무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도 된다라는 말로 일단 느껴지고요. 저는요.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그 일은 쉽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아주 힘들게 가져가겠지만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 좌절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마저도 줄 거라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프랙티컬 매직이 있죠. 여러분들이 마법이라는 것 자체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는 4가지 원소가 있어요. 일단 그 4가지 원소가 타로에 다 나와 있죠. 동전, 컵, 칼, 지팡이, 불, 아주 뜨거운 무엇인가, 열정적인 것. 그리고 물,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 물을 마시고 공기, 칼이죠. 공기가 있어야지 당연히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 공기도 마셔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그리고 동전, 흙이죠. 땅이 주는 많은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 그것들을 손으로 직접 느끼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될 때 이 프랙티컬 매직은 제 5원소입니다. 우리 옛날 브루스 윌리스 영화도 있었잖아요. 즉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매직화라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구나라고 느끼는 그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많은 사람들의 질타, 왜 그렇게 결정했니? 봐, 네가 그 결정을 해가지고 네가 아주 힘들게 지금 가고 있잖아. 이런 많은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삶이 정말 매지컬한 것이구나, 마법적으로 나에게 오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요,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할 건데요, 일도 착착착 순서대로 잘 진행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러길 바래요. 나는 그렇게만 돼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면은 이건 여러분의 리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은 여러분의 의지인 것인데 그 의지는 바로 2025년 12월에 온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힘들어질 것이고 힘들어지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지구에 존재하는 4가지를 다 느끼면서 물, 불, 땅, 공기 이런 걸 느끼면서 마법까지 느끼게 되는 그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죠.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기적이랍니다. 즉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말해요.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라클을 좀 올려봅시다. 12월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들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첫 번째 카드. 일단 이사가 나오네요. 무빙. 어디론가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바꾼다든지 혹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바뀐다든지 여기서의 파트너는 진짜로 여러분이 사귀고 계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 같이 일을 하시는 분 솔직히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에 3개의 동전이 나와서요. 그런 확률이 있고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요 볼 거 없어요. 가장
행복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명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꺼낸 것 중에 눈에 들어오는 카드, 컨퓨전, 혼란이 있잖아요. 이 카드의 반대가 선입니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 삶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장미 넝쿨을 넘어가면서 가시 찔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것과 더불어 내가 삶 안에서 보호받고 있구나 라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일단 확실하게 변화는 있겠네요. 무빙이 나왔다면 이동은 있을 것 같고요. 워킹 어웨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떠난다인데요. 자, 이 카드 제가 좀 여러 가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여성분을 보면요, 비단 옷을 입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그 대문이잖아요. 대문도요, 금이에요, 금.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여성분이 이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이 여성분이 돌아봤다는 거예요. 즉, 이 금 문으로 되어 있는 안쪽,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집이 있겠죠. 이 집은 문이 금인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성 같은 거겠죠. 그 성에서 이 여성분은 대접받고 아름답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금문으로 되어 있는 이 집은 이 여성분에게 그 어떤 의미를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포기하기 힘든 무엇이지만 난 나갔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 무빙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한다는 것,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것,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줬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나왔습니다. 이미. 아니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곁을 떠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떠난다는 카드는 나오진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무빙하고 워킹 어웨이 두 개 다 어떤 파트너와 이별한다라는 것과는 좀 관련은 있어요. 자, Be open to love 카드가 나옵니다. 어떤 누군가가 사랑을 놓고 해온다면 그 사랑에 오픈하라, 가슴을 오픈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의 리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 거북이를 고르신 분도 많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리딩 같은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제미나이가 나옵니다. 쌍둥이 자리고요. 지금 나온 것 중에 쌍둥이 자리는 이 카드밖에 없는데 그 별자리랑은 관련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숫자 3과 관련이 있다. 가능하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2025년 12월 4일은 쌍둥이 자리에서 풀문이 뜹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문 카드가 있잖아요. 유문은 12월 20일인데 아무튼 뭐 풀문인 12월 4일과도 관련이 있다.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3주입니다. 3주 혹은 3달 뒤. 저는 시기를 알고 싶어서 꺼낸 건데 숫자 3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드 열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이 노크를 할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랑이 올까요? Benefit of the Doubt 카드가 나옵니다. 의심의 여지라는 카드죠.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요,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좀 평판도 안 좋고, 그런데 일단 마음은 계속 가요. 쟤 좀 이상하잖아, 얘. 쟤 만나지 마, 얘. 이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날 이렇게 좋아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가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그렇게 썩 안 가는데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면 지금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가보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한번 가보지 뭐.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한번 가본다 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확 끌려서 간다기보다는 한번 던져본다라는 느낌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한 번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 오픈 투 러브도 얘랑 관련이 있었네. 여러분이 조금 얘 이거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한번 가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들어요. 자, 이렇게 2025년 마지막 기적 리딩이었습니다. 2025년 30일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눈도 내릴 것이고 연말 분위기 나겠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